총을 거꾸로 쏜 사자 라프카디오. 쉘 실버스타인은 미국 작가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전 세계 독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시인, 음악가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했습니다. 작품으로는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떨어진 한쪽 큰 동그라미를 만나, 코뿔소 한 마리 싸게 사세요 등이 있습니다.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평온하기 그지없는 화창한 날,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자들은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사자는 사자들을 쫓아가다가 사냥꾼이 무엇인지 궁금해 풀잎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마음 좋게 생긴 사냥꾼이 지나가자 어린 사자는 벌떡 일어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사냥꾼이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하자 사자는 항복할 거라며 앞발을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냥꾼은 쏘려고 했고 어린 사자는 사냥꾼을 잡아먹었습니다. 막대기와 총알을 기념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린 사자는 총을 쏘는 일이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연습을 거듭하여 마침내 총을 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사자는 열매에 앉아있는 파리도 총으로 쏘아 떨어뜨렸습니다. 사냥꾼이 나타난 날 어린 사자는 사냥꾼들을 향해 맞사격을 했으며 사냥꾼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자들은 매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서커스 단장이 어린 사자에게 찾아왔습니다. 마시멜로를 수천 개라도 먹을 수 있다는 말에 어린 사자는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 날을 여행한 후 대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사자는 길을 가던 쉘비 아저씨에게 이발소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아저씨는 사자와 함께 이발소에 가서 이발도 하고 식당에 가서 드디어 마시멜로를 먹었습니다. 온갖 마시멜로 요리를 다 먹었으며 토끼 고기보다 맛있었습니다. 양복점에 가서는 마시멜로로 양복을 맞추고선 입은 채로 다리미질을 했고 어린 사자는 흘러내리는 마시멜로를 좋아했습니다. 다음날 서커스 단장은 랍가디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거리에서 행진을 했습니다. 몰려든 관중들 앞에서 병 6개를 맞추고 천장에 매달린 100개의 풍선을 터뜨렸습니다. 카드의 중앙을 모두 명중시켰으며 모두 12,322장이었습니다. 랍가디오는 점점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를 돌며 대통령과 왕 앞에서 총 쏘는 묘기를 보였고 종종 미인들과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골프, 수영, 다이빙, 그림도 배웠습니다. 사격의 인사가 되었고 자서전을 집필했습니다. 쉘비 아저씨가 보기에 라프카디오는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살 정도로 행복과 부, 그리고 명성을 모두 갖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자는 쉘비 아저씨를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라프카디오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젠 돈도 양복도 닭고기 요리도 춤추는 것도 사인을 하는 것도 마시멜로도 지긋지긋합니다. 진절머리가 나요. 색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때 서커스 단장이 정말 획기적인 일이라며 아프리카로 사냥을 떠나자고 했습니다. 라프카디오는 신나서 떠났습니다. 사냥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자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나이 많은 사자가 라프카디오를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총을 들이대고 쏠 수 있나? 자넨 사냥꾼이 아니네. 사자라네. 사냥꾼들은 그만 떠들고 총으로 사자를 쏘아버리라고 합니다. 나이 많은 사자가 만난 토끼를 잡아 날로 먹으면서 신나게 살자고 하자 라프가디오는 토끼를 날로 먹는다는 말에 우웩합니다. 사냥꾼이 버터밀크를 마시면서 즐겁게 살자고 하자 라프가디오는 버터밀크란 말에 우웩합니다. 라프가디오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전 사자에게 총을 쏘고 싶지 않고 사냥꾼을 잡아먹고 싶지도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냥꾼들이 사는 세상에 속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자들의 세계에 속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프가디오는 언덕 너머로 길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라프가디오는 홀로 외로이 계곡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의미를 찾는 질문. 속하다의 의미. 라프가디오는 사자에게도 속하지 못하고 사냥꾼에 속하지도 못합니다. 소속된 집단과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프가디오가 사자에 속하려면 사자의 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푸들이 개에 속하는 것처럼 포함 관계가 이루어져야 속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할까요? 어린이에 속할 수 있고 학생에 속하고 자녀에 속합니다. 남자나 여자에 속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속합니다. 어린이, 학생, 자녀, 성별, 국민은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는 개념인지 하나씩 살펴봅니다. 질문. 서커스 단장이 호텔에 도착해서 어린 사자에게 어떤 침대를 사용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어린 사자는 어떻게 대답했나요? 늙은 사자는 라프가디오를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자에 속한다고 생각했나요? 사냥꾼은 라프가디오에게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왜 라프가디오를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할까요? 사자에 속하려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할까요? 사람에 속하려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할까요? 라프가디오는 사자에도 사냥꾼에도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무엇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라프가디오가 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에 속하나요? 왜 그것에 속하나요? 내가 속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내가 누구인지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의미를 찾는 질문. 부와 명성과 행복. 라프가디오가 도시로 오기 전까지 사자들은 매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사자들은 오후 내내 낮잠을 즐기고 햇빛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강에서 헤엄도 쳤습니다. 어린 사자가 있어서 아무 걱정도 없었습니다. 라프가디오는 부와 명성을 모두 갖게 되었지만 사는 게 진절머리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갖추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이들과 생각합니다. 질문. 사자들이 매우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내는 사자들은 무엇을 하며 지냈나요? 어린 사자는 마시멜로를 먹어보지 못했지만 맛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어린 사자는 총솜씨로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겼나요? 라프가디오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된 라프가디오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라프가디오는 사인을 해주는 게 짜증이 나고 마시멜로는 진절머리가 납니다. 모두 지긋지긋해졌습니다. 좋아하던 것들이 짜증나는 것으로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프가디오는 다 갖추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부자들은 행복할까요? 명성이 높으면 행복할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